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지난주는 지루한 또 횡보세의 국면을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잘 나와도 말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다소 변동성이 또 높은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까지 하시면서 이번 주 장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반도체주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일정 부분 좀 선망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네요. 자, 양대 지수의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인데요. 2675선 위에서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0.85% 상승하면서 2678선 위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 코스닥도 비교적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863선 위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종 차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6%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75선에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대형 반도체주,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두 종목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 매기는 좀 약해질까라는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5장 가면서 그래도 타 업종,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업종에서 힘을 내주면서 0.9% 그래도 전보다 오후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2680선 터치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현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인 수급은 쌍끌이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1,634억 원, 지난 거래일 이어서 매수 흐름 이어가고 기관 역시 2,600억 원 정도 이상 매수하면서 개인 나홀로 팔자 3,700억대의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총 흐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가 대비 상승폭이 준 음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0.4%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수요 회복이나 1분기 보상금 이런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대장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적 시즌을 나면서 증권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전기차 관련주를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좀 소폭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부 비용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좀 언급이 되면서 이렇다 할 만한 반등세는 못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상승세는 좀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인데요.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운수장비 업종으로 좀 몰려서 그런데요. 자, 현대차 그리고 1분기 최고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SUV 쪽으로 실적 판매가 잘 됐고 환율 효과가 있으면서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최근 증권사에서도 기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을 터치한 기아의 흐름 오늘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미국의 대형 PBM 업체라고 해서 그 처방약 공급 관리 그 업체를 말하는데 셀트리온이 주력 그 램시마 SC잖아요. 그 미국 제품을 진펜트라라고 합니다. 등재 계약 이것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개별 호재 3% 상승세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1,800원 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1.9% 상승하고 있는데 이 철강 본업은 좀 부진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2차 전지 핵심 소재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KB금융 오늘 이제 금융지주 관련주에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순이익이 괜찮았고 자사주 소가 그리고 배당 매력 이런 부분이 보이면서 그래도 경기 방어주에 있어서 그리고 PBR주 관련해서 이 금융 지주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그 코스피와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면서 86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현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동시에 들어오면서 200억 원 그리고 637억 원 각각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는 2%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SCI 지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반도체가 약간 약하다 보니까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HP, SP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렇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오늘도 그래도 증시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각각 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의 흐름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5월 FMC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지표 발표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마켓스핀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에 참 계산할 게 많습니다. 오늘 오후장 보니까 여전히 대형 반도체 이 투톱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선방하고 있는데 이 시장 좀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세워봐야 될지 의견 주십시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좋다 말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미 증시, 다시 말해서 미 3대 지수 모두 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자, 우리 오늘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흐름은 대부분이 주말장에 반도체 소부장,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의 흐름이 오늘 아주 긍정적으로 아침 일찍 시작되었으나 역시나 대한민국 시장은요, 문 열고 들어와서 9시에서 9시 길게는 15분, 9시 10분 정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역시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까지도 휴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죠. 그만큼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호재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증시의 휴장이 많은 시기에는 국내 증시는 조금은 좀 악재성의 이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대외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휴장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주 5일에 이 주봉이 하나 나온다면 그 5개의 일봉에서 1개가 빠지게 되면 포지션 자체가 빨리 아니면 거래 대금이 급감할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딱 9시 5분에서 20분 사이에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철저하게 들어오고 반면에 그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도주인 반도체 소부장에서 물량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갭상승 음봉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저가 매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오늘 이번 주는 월요일장부터 포지션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과 틀린 시장, 생각과 틀린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현재 시간 1시 10분 현재 시간대에 징검다리 시간대 여러분들 오후장 전략뿐만 아니라 내일 하고요. 그리고 목금 포지션을 오늘 잘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자 오전장 분위기와 오후장에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 오전장하고 오후장이 좀 많이 틀린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적 테마나 아니면 장기 테마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아침 일찍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위권에 몰려 있는 반면에 9시 30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갭상승 음봉이 남으로써 변화가 완전히 돌아왔죠. 다시 말해서 지금 2주 연속으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잡히던 섹터입니다. 변압기, 유리기판, 데이터 센터, 또다시 구리까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글로벌 AI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태양광과 풍력은 요번 샘 알트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소식과 동일하게 국내의 여소야대 다시 말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가 바뀌짐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쪽의 분위기가 흘러간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피부 미용.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에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휴장이 휴일이 좀 많은 시기입니다. 자, 연차만 잘 쓰게 되면 거의 8일, 9일, 10일까지도 나올 수 있는 휴가 있다 보니까 피부 미용 쪽에 오늘 이 5월장에 앞들어 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들 장기 테마를 보시게 되면 자, 컨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특히나 그에 관련돼 있는 YC캠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모멘텀을 안고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압기에 관련돼 있는 전기, 전선 쪽에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전쟁 중인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탄력 있는 종목군에서의 이 물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5월 달에 꼭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 얼마 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돼 있어가지고 자 어제는 주말 동안 뉴스가 나왔었죠.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의 이 상황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중국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의 이 FSD의 상용화에 키트를 마련하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젠 좀 주심이 5월 달에는 모멘텀 플레이가 자율주행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의 추세는 아직 깔끔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켜봐야 되고요. 초전도체, 오늘 초전도체는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초전도체 예전에 관련돼 있는 LS 에코 에너지가 오늘 급등이 나와가 초전도체 쪽에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변압기, 전선, 전기 쪽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 있는 원자재 구리를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원전, 이번 달 원전의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죠. UAE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번 달에 이 방산 쪽하고 원전 쪽에 수주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틱톡샵, 자 얼마 전부터 이 상위권에 자주 올라오는 쪽인데요. 테무와 알리의 우리나라에는 이 테무와 알리 쪽은 사실상 테마에 관련 주가 없었는데 특히나 틱톡샵이 우리나라의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자 지금 테무와 알리 그리고 틱톡샵에 묶어서 여러 모멘텀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멘텀 플레이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슈 플레이에 있어가지고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원전과 틱톡샵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이는 유리 기판까지 5월 달에는 밸류 관점보다도 단기성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벌써부터 우상향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오늘 오전장 출발과 동시에 반도체는 갭상승 운봉, 반대로 이 섹터의 이슈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의 관련주들이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보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는 종목의 옥석가리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그 정 대표님께서 4월 12일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거고요. 18일 날 말씀해 주신 YC의 경우에도 지금 50% 이상 장주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자, 요 상승률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힘이 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오늘 분석도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주식의 조금 이 주식의 이 매매 기법을 매매 기법 원칙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PBR과 저퍼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우리 증권사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TV에서 여러 말할 때는요, 저퍼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밸류가 좋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고퍼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말을 할 때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더 고퍼가 더 잘 갑니다. 무슨 말이냐? 고퍼는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우상향의 트렌드, 주도주들이 고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퍼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저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현재 주도주를 여러분들 공략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매매의 기준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번 주의 흐름을 빨리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HL, 만도, 필옵틱스, 두산, 피오셀, 뿐만 아니라 EM 플러스, 광무, ENC, JMTC, 그리고 JNS 에코, 동원아나테, 첨단, 효성 첨단 소재가 잡힙니다. 자,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산 피오셀과 효성 첨단 소재가 무려 3년의 하락을 딛고 정별 초입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변곡점 자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수소 관련 주들이 밑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차트 포착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LS 에코 에너지, 이 변압기 전선 전기 쪽에 포함된 종목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는 포스코의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핫한 기업이라면 올해는 LS가 역시 올해는 빛을 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LS 에코 에너지가 있고요. 특히나 두산 피오셀 이쪽에도 잡히고 있고, HB 테크놀로지, 아비코 전자, 그리고 필옵틱스, 솔브렌 홀딩스가 이제는 다시 이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S 보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변압기 전선의 가온 전선뿐만 아니라 LS 그룹주들이 지금 많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올해는 변압기 전선 구리 쪽에 역시 이제 이 상승률을 통해 가지고 LS 전체적인 그룹주가 장부가액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잡힐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화학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화학, LG 화학뿐만 아니라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화학주, 지금까지 거의 이 단순 차트만 보시더라도 거의 한 15개월에서 16개월 동안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자, 이제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력, 다시 말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 하방에서 누웠던 종목들이 천천히 가격 메리트, 이제 손바뀜이 나오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으로 잡힌 종목 안에서 오늘 오후장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 스윙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자리에 가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메모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도 자, 이 그 LS 에코 에너지의 이 상한가를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조금 전 이 수급 포착, 차트 포착,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CD 매수를 통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 만도입니다. 자, 만도는 말 그대로 만두 아니고 만두입니다. 만도 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자, 올해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을 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해 수주 목표 40% 이상 이미 달성하면서 하였고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이 벌써 초과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고는 되었으나 사실상 좀 이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는 그에 관련돼 있는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자율주행의 진심인 회사가 사실 만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도가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우하향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박스권에서 우상향이 반등이 보일 수 있었던 작년에 다시 한 번 더 우하향이 내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2023년도에 사실상 적자를 보게 되었었죠. 자,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적자는 대부분이 시설 성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앞으로의 이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자, 이 경비를 많이 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의 부진을 뜯고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즐비하고 이제는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 만도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적자를 틀고 흑자의 이 기틀을 마련하는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자 756억이고요. 올해 2024년 이 컨센은 3,400억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사실상 하방보다도 우상향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변곡점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일 음봉 공략 이번 주 다음 주까지 5일선에서 눌림목 자리가 잡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조금 전부터 제가 LS 계속 말씀드렸죠. 자, LS 막내 소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막내입니다. 자, LS 그룹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지 않은 그룹주 중에서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는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상장 초기만 해도 사실 머티리얼즈들의 이 행렬이 보통 심상치가 않았는데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정배열 초입에 이 6%짜리 양봉을 내면서 정배열 초입에 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는요.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울트라 컵백 시트 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국내 최초의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다시 말해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은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주로 풍력과 태양광 등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증가함으로써 꼭 필요한 이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현재 자리에 정배열 초입의 상승 초입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음봉까지 5일선 부딪히는 자리까지 두 번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인데요. 대대 이제 국채금리가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바이오 업종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큐리오스 바이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주일 전에 상한가가 나고 드디어 오늘 저번 주에 바이오가 흐름이 좀 안 좋았을 때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오늘 자, 외국인 기관 쌍권 매수로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
돌판 캔들로 통해 가지고 배열을 다시 만들어 놓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분석을 좀 잠시 해드리면요.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의 소모품 판매 업체입니다. 자, 세계 최초 제로죠. 세계 최초 비원심 분리 기반의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달입니다. 자, 2024년 5월 초 신제품 자, 플루토 LT의 비너스 HT입니다. 예,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포 분석 표준화에 의한 컨소시엄 내 유일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회사다 보니까 향후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자, 글로벌 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세계 최초 재료가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은 4,900억입니다. 자, 아직까지 좀 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재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 이번 주 모멘텀 플레이 바이오 업종 중에서 사실상 좀 업등 가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이번 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세 종목 이렇게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너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데일리 온, 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상 아침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까딱하면 정말 실수할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갭상승의 음봉에 이 관련 이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침 일찍 상승 출발하였으나 사실상 갭상승 음봉을 맞고 반대로 우리가 이번 주는 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변압기, 전선, 전기 업종이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일주일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자 컴트로닉스의 갭상승이 낳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쉬고 있었는데 자 9시 40분, 50분에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LS그룹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된다고 장중에 좀 이야기 드렸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참만 다행이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시간은 몇 시냐? 9시부터 9시 30분이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시 다시 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읽어드리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일 8시 30분 이데일리 온 네, 이데일리 스피인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구리전선, 전력 설비, 유리기판, 자율주행 등 여전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리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의 핵심, 그런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년 만에 톤당 $10,00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관련주의 흐름들, 구리에서는 LS, 풍산, 이구산업, 대창이 연관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선도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선, 가온전선, 전력 설비 역시 재룡산업,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이런 관심 종목들이 또 많이 검색을 했네요. 자, 그럼 유리기판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2기의 꿈의 기판으로 일컬어지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용 기판으로 유리기판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또 관심 종목들 오늘 또 검색이 된 상황이었고요. 다음은 충전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전기차 충전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은 근거리에서 충전을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그 공략을 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전기 이륜차 충전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충전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다룬 싱크풀 버블 몇 가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할 마켓 이슈 주제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후장 양시장은요,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상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워낙 많은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주 초반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벤트가 뭐 줄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한번 골라보았는데 네. 29일 날에는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떠한 뭐 법안을 통과시킬 건지, 어떠한 이제 협업적인 정책을 펼칠 건지에 따라서 그 관련주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좀 출산 정책 관련 종목들이 또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삼성전기 그리고 수읍,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TV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30일에는 삼성전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현대위아가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또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D나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가 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AMD나 아마존닷컴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에는 이제 FOMC 정례 회의 이후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원래는 올해 몇 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였지만 지금은 올해 말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이 매파적인 언급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미국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이베이나 이제 퀄컴 이쪽에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이 산업부 장관이 LG 디스플레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긍정적인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까지도 긍정적인 반등력이 이 이슈 때문에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호주 오스탈 인수를 추진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공시 기한이 이날 오기 때문에 이제 확고한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 기업들 말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DL, ENC, DL, 롯데칠성, 넥센타이어, 이노션 등이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2일 날이죠. 중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중국은 노동절,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 휴장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증시에 우리나라 장이 좀 출렁거리는 건 다소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딱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SK온이 SK엠무부와 이제 합병을 하고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이제 이날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SK 이노베이션 실적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한번 지켜보시고 네이버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 파고를 좀 잘 넘어야 되는데 민경철 전문가님 어떤 변수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이번 주 이제 막대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5월 2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세부 사항이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방안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를 이제 상회하느냐 아니면 기대치 이하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기대감으로 우리 저PBR 관련주 코스피 지수 뭐 지주회사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우리 3월 달에도 경험했듯이 우리 저PB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대형주들이 올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때 고점에서 실망 매물이 좀 조정이 좀 벌어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대형주,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을 저는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5월 1일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쉬고 목요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부의 방안들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목요일, 금요일에는 주 후반에는 조금 대형주 위주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 모멘텀이 증시 저변으로 또 확장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그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AI 모멘텀 좀 자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애플 그리고 아마존 실적도 관심사인데요. AI 랠리 과연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급등력이 나왔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련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좀 AI 관련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4월 29일 인텔 인공지능 서밋이나 4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서울 그리고 5월 1일 인공지능 대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또는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좀 등락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일단 실적이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또 이제 주저앉는 또 그런 여력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슈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SKC, 뭐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등도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이 부분을 좀 시장에 좀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섹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답변을 제가 드리면은 이제 AI 반도체 강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0% 정도의 폭락을 겪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가격을 회복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시간 금요일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HBM,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고 새벽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반도체 종목들, 테마주들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단 하루 기준으로 가장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자, Y스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들도 앵커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은 자, 오늘 동 종목의 24,000원과 25,000원 가격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자,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장 대장주는 Y스캠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Y스캠 종목의 오늘장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24,000원과 25,000원짜리를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목 구간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타점으로 활용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스캠 현재 외국인의 매수는 좀 유입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지주 이 섹터의 흐름도 저희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 모처럼 헐헐 날았고 오늘도 그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ELS에 대한 손실금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극복해냈고요. 또 주주 환원, 배당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그런 이슈까지는 좀 더해진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가 그러니까 지난주 중순이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이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내놓고 조금 이제 주저앉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오늘 좀 프로그램 매도력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여력은 아무래도 한 이틀 정도는 더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좀 예측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틀 정도 지나봐야지 그 세력이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추세의 흐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섹터, 금융지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은 좀 매물 소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경철 전문가님 투자 유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배당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분리과세를 정말 해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금투세 폐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예되느냐 폐지되느냐 시행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월 2일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세부 사항이 공개가 되고 시행이 7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달 동안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 6개월 정도의 턴은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5월 달 세부 사항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시행까지 한 2달 정도의 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눌렀다가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대에 타점을 주고, 그리고 다시 7월 시행되면 6개월 정도 중장기 관점에서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나갈 것 같으니까요. 자, 무리해서 고점에 뭐 무조건적으로 전고가를 돌파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다가 하락했을 때 좋은 타이밍을 이제 좀 추적해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종목 기아입니다.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7거래 연속 매수의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도 그렇고요. 증권세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도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건지 박정식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자동차 섹터가 일단 뭐 판매량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일단 환율이 좀 높게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원래 1분기에는 실적 피크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뭐 판매량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또 일정 부분 또 증가되는 어떤 그런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이제 이러한 실적 피크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더 상승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상 최대 실적이 1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시장 상승력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FOMC 정례 회의 이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준다면 기아도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의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시총 50조 다시금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 내년 초반까지 6개월 정도 더 길게 본다면 우리 기아 종목의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상승은 16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난 3월 달 우리 고점 찍고 조정받았던 가격이 13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돌파 못하면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동 종목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 그때 눌림목 자리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가 3월 11일 52주 신고가가 1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돌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11만 9천 원 선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업종의 기아, 그 종목의 흐름까지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는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섹터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열과 휘어짐에 강하고 전력 소비도 우수해서 기존의 유기 소재의 단점을 해결한 꿈의 기판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유리기판 시장 선점을 위한 상용화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유리기판 분야의 선도인 인텔은요, 관련 연구 개발에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향후 1년에서 2년 안으로 유리기판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두기업 SKC를 필두로 해서요, 전자부품 업체 투탑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유리기판 상용화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뒤 5조 원대로 성장할 유리기판 시장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